류현진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면서 완벽한 몸 상태와 에이스의 임무를 다하며 7이닝을 소화하고 삼진 6개를 곁들이며 5피안타 1피 홈런 1실점으로 팀의 4대1 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3승을 챙기게 되었고 팀도 전날 경기에서도 이기고 2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선발 투수 프리드는 수치상으로는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이 8점대라서 부진한 투수고 류현진이기 때문에 쉽게 제압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역시 기록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프리드는 다시 완벽에 가깝게 돌아와 이날 경기를 류현진을 압도할 만큼 투수전을 만들었습니다. 원정 경기인 만큼 토론토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비셋이 빗맞은 안타로 포문을 여는가 싶더니 2루를 욕심내려다가 다시 턴을 하는 중 미끄러지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디오 판도까지 했지만 아웃이 되었고 1회를 프리드가 잘 넘겼습니다. 류현진은 애틀랜타를 상대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6번의 등판에서 2승 2패 2.3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2년 전 어버이날 애틀랜타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었고 지난 시즌에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애틀랜타가 허접팀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타자 아쿠냐 주니어는 현재 리그에서 홈런 1위고 3할 타율을 기록하고 프리먼은 타율은 낮지만 애틀랜타의 대표 타자인 만큼 과거엔 류현진에게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이 커터를 장착한 후에 무안타라는 거. 3번 오스나는 세인트루이스 시절 2019년 류현진에게 홈런을 친 후 류현진은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 타자들을 1회에 만나게 되는 류현진이기 때문에 과연 류현진이 어떤 결과를 낼지, 어떤 공들을 던질지, 그의 컨디션이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애틀랜타 현지는 11도의 날씨로 매우 쌀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류현진은 89마일 페스트볼을 던졌지만 컨트롤이 매우 좋고 컨디션이 좋아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회부터 페스트볼, 커터, 체인지업, 커브를 다 사용했는데 아쿠나 주니어는 5구 만에 삼진을 만들었고 프리먼은 초구에 힘없는 플라이볼로 제압하면서 매우 좋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경기 후 류현진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커터가 좀 더 각이 컸다 보니 슬라이더라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슬라이더까지. 오스나에게 투 스트라이크를 잡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안타를 맞긴 했지만 4번 타자 알비스도 3루 땅볼을 치면서 큰 위기 없이 1회를 마쳤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전날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승리를 했습니다. 5득점을 했고 게레로 주니어와 에르난데스가 3안타를 때리고 시메온도 2안타를 치면서 주심 타선들이 힘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했는데 4회까지 이후 안타 하나 때리지 못하고 끌려갔고 류현진도 호투를 펼치면서 4회까지 0대0 투수전이 되었습니다. 류현진은 4회까지 삼진을 5개나 잡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고 특히 2회부터 91마일 페스트볼로 삼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류현진이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류현진이 현재 정경기 피홈런을 맞고 있는데 5회 말에 7번 타자이자 포스 콘트레라스에게 3구째에 순식간에 홈런을 맞아 버렸습니다. 낮게 좀 깔리긴 했지만 가운데로 몰렸고 그걸 여지없이 퍼올려서 큰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애틀랜타의 홈경기인 만큼 관중들의 환호도 이어졌습니다. 상대 투수 프리드가 워낙 잘 던지고 있어서 류현진의 피홈런은 매우 뼈아팠고 자칫 패전 위기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벌써 5회였으니까요. 이 홈런은 콘트레라스가 잘 쳤다고도 봐야 했기 때문에 류현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시 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투아웃까지 잡는 동안 투수인 프리드를 2번 만났는데 첫 번째 타석에서는 일격을 당하기도 했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번에도 위험했는데 다행히 라인 드라이브 타격이 좌익수 구리엘에게 가면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 타자에게 투 스트라이크까지 잘 잡다가 볼 판정의 아쉬움으로 볼이 늘어나더니 류현진이 가장 싫어하는 볼넷을 아쿠나 주니어에게 주고 맙니다. 이미 홈런도 한번 맞으면서 기분도 안 좋았는데 더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프리먼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프리먼을 3구 3진으로 돌려 세워버렸습니다. 이후 6회가 시작되기 직전
오늘 입중기를 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어필한 게 있었죠. 지난 시즌 토론토가 6회에 자주 1을 냈다는 거. 네, 그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7번 타자인 비지오가 볼넷을 얻어내면서 노아웃 주자 1루가 되었고, 솔직히 8번 젠슨에 9번 류현진이다 보니까 뭐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네, 젠슨은 아웃은 됐지만 프리드 투수에게 공을 7개를 던지게 했습니다. 네, 나름 선방이었죠. 그러니까 점점 투구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비지와 젠슨에게만 13개의 공을 던진 거죠. 그 다음 류현진을 상대했는데 류현진이 프리드의 패스트볼에 잘 반응을 하자 더욱 변화구 위주로 투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이 삼진 아웃이 될 때 그때도 변화구였는데 포수의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그 결과 비지오가 도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주자가 2루에 있다는 건 투아웃이기 때문에 안타 하나만 나와도 동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나름 류현진이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인정해 주시죠. 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시메언이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정확한 타격으로 2루타를 치면서 비지오가 홈을 밟은 것입니다. 네. 이로써 6회의 동점으로 류현진은 부담을 좀 덜 수 있었죠. 류현진의 6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구수였습니다. 6회에 투구수가 많지 않아야 7회까지 던질 수 있고, 그 사이 토론토가 득점을 한다면 승리 투수까지 더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현실로 일어납니다. 류현진은 6회 말에 2루타를 맞긴 했지만 14개의 공으로 6회를 마무리했고 83개의 공을 던졌다 보니 당연히 7회에도 등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7회 초 토론토 공격에서 에르난데스가 타석에 들어서자 멋진 스윙으로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기는 홈런. 네. 맞는 순간 홈런이라고 직감한 홈런을 치면서 토론토가 역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완벽한 경기 흐름이 되니 더 기쁠 수밖에 없죠. 류현진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애틀란타는 호투했던 프리드를 7회에 잭슨으로 교체했는데, 애틀란타 불펜 투수 중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투수인데 초구에 에르난데스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이후 세 타자들은 힘없이 물러났고 마지막 류현진의 임무가 남았습니다. 어땠을까요? 7번, 8번을 가볍게 플라이볼로 아웃카운트를 늘렸고, 그 다음 타석에서 대타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 류현진이 갑자기 투수 코치를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 했지만 류현진이 상대 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대타 타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류현진의 손가락 제스처가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기분 나쁠 제스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합니다. 류현진은 타자의 정보를 듣고 신중하게 상대하면서 5구 만에 중견수 라인 드라이브 아웃을 시키며 이닝을 종료했습니다. 7회까지 에이스가 해야 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마운드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후 에르난데스가 9회에 2점 홈런, 멀티 홈런을 치면서 확실한 승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애틀란타는 토론토 불펜진에 속수무책 당하며 1대4 패배, 즉 토론토가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처음에 빠졌을 때도 큰 문제 없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던 대로 준비했다. 몸 상태는 괜찮다. 속구가 더 힘이 있었다. 오늘은 커브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던졌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력이 생긴다. 점수차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설렁설렁할 수도 있는데 타이트한 경기가 되면 모든 투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한다. 투수 입장에서는 좋다. 재미있었다. 연습할 때만큼 성적은 안 나왔지만 타격하는 걸 즐거워하는 편인데 삼진 2개를 당해서 아쉽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슬라이더라고도 할 수 있다. 경기 전 계획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걸 나도 느꼈고 투수 코치도 이야기했다. 며칠 전부터 불펜 투구와 캐치볼을 하면서 준비하는 동안 중심을 뒤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좋은 밸런스로 던질 수 있었다. 몬토요 감독은 다시 류현진으로 돌아왔다.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타자들의 균형을 빼앗았다. 그는 다음에 어떤 공이 들어올지 알 수 없는 투수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줬다. 투구수도 적게 가져갔고 덕분에 길게 던질 수 있었다. 팀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편하게 던졌다. 똑같은 89라고 해도 힘들게 던지는 것과 편하게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류현진은 오늘 하루 종일 편하게 던졌다. 이미 6회까지 충분히 던진 상태였고 상대 타선과 세 번째 대결이었지만
편하게 던지고 있었기에 글을 다시 올렸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같은 투수전을 더 좋아한다. 양팀 선발이 좋은 경기를 했다. 멋졌다. 상대 선발도 잘했고 류현진도 하던 일을 했다. 이렇게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닷컴은 류현진이 명품 투구로 애틀란타를 압도했다. 류현진이 길게 표류하진 않았으나 몇 차례 불안정한 경기력과 짧은 부상자 명단 등 그의 고전적이고 걱정 없는 투구를 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그러나 이날 바로 그런 투구를 펼쳤고 타이밍도 더 좋을 수 없었다. 체인지업과 커브로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렸고 직구와 컷 페스트볼로 타선을 제압하는 명품 투구를 선보였다. 노련한 좌완은 역시 빗맞은 타구를 섞어가며 효율적인 94개의 투구로 7이닝을 던졌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네. 정말이네요. 네, 정말 류현진이 5월이 되더니 위력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확실한 건 컨디션만 좋으면 류현진의 공은 그 누구도 공략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위 타선에서 위험이 노출되죠. 이제 다음 경기는 보스턴 원정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류현진의 3승을 축하하며 류현진 파이팅!